배우 이태성입니다. 시와호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길을 걸으니 추억이 떠오르네요. 안산시 선부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요. 지금도 저 본가는 그쪽에 있고요. 시와호 하면 왠지 막 병 들어있는 호수, 썩은 호수, 썩은 물. 저희 아버지가 시와 공단에 있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 듣기로는 공장 폐유라든지. 보시면 정말 그냥 투명한 물이에요. 지금은 뭐 정말 영화를 한 편 찍어도 될 것 같이 갈대밭도 잘 돼 있고. 곳곳에서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들어보실래요? 정말 이런 소리가 들리네. 야. 이제 과거 흑역사는 찾아볼 수 없는 시와호.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곳은 시와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여기 시와호는 경기도 시흥, 안산 화성시에 둘러싸여 있는 인공호수로 예전에는 담수호였던 곳이 해수호로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다 보이네요, 시와호가. 야, 이렇게 발전했네요, 이쪽이. 갯벌이랑 저쪽에는 공사 중인 곳도 많고 정말 부지가 정말 넓어요. 시와 방조제로 생긴 간척지가 여의도 면적 60배가 넘는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제가 시와호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이쪽은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네네. 예, 뭐 송산 그린시티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어떤 도시예요, 송산 그린시티? 송산 그린시티는 이제 시와 방조제로 막힌 이 남측 간석지에 네. 좀 쉼표가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언제 이제 시작해서 완공이 될까요? 예, 지금 시작은 했고요. 그 사업 네. 지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엄청 뭐 굉장히 큰것 넓어 같아요. 보이죠. 예. 지금 사업 네. 구역을 좀 이렇게 좀 쪼개서 저쪽 네. 동측, 저 보이시는 저쪽 동측부터 개발을 하고 이 서측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해수호로 바뀌면서 새 생명이 되살아난 시와호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송산 그린시티. 시와호 북측에 위치한 공업단지도 도시 계획에 따라 변화되고, 특히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세워지는 송산 그린시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송산 그린시티는 당초에 시와호를 잘 보존하고 활용해서 주운수로 마리나 등을 만들어서 해양 스포츠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관광 거점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철새 서식지, 공룡알 화석지 등을 잘 보존을 해서 정말 생태적인 모범 도시로, 그리고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시와호 남측에 세워지는 송산 그린시티는 변화가 아닌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기존의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마치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처럼 도시 중앙의 여의도 면적 5배가 넘는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 네트워크 도시가 될 예정이고요. 자연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오신 이 시간에는 물속에 와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가 중심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사람들을 위한 밀집 공간만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도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도 문화공간 같은 생활 편의 시설도 원할 것입니다. 시와호 북측에는 해양 레저 및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마련되는데요. 대표적인 곳, 인공 서핑장입니다. 저도 지금 막 찾아가고 싶네요. 겨울에는 인근에 있는 폐열을 이용해서 포부에 있는 물을 약 17도에서 20도 사이에 수온을 유지합니다.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요. 송산 그린시티는 자족 경제를 꿈꿉니다. 그 일환으로 시와호 북측, 그러니까 예전 공업단지에 이런 레저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다음 또 나올 거니까 다음에 가요. 이 인공 서핑장 또한 친환경 에너지인 폐열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데요. 호주랑 뭐 이제 필리핀, 발리, 뭐 아시아권은 많이 다녀봤는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세계 최대로 규모로 생겨가지고 평소에 뭐 양양 같은 데 가면 파도가 없을 때가 더 많은데 여기는 항상 파도가 있으니까 질 좋은 파도를 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저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공기도 주변 환경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곳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어릴 때 이제 방조제가 처음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갯벌에도 가고 또 시와 방조제를 건너서 대부도에 이제 조개구이 먹으러도 몇 번 갔었는데 그때는 통행증이 있었어야지 대부도 섬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행증을 뭐 어떻게 시청에 신고를 해서 발급을 했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이 물을 만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죠. 보시면 정말 그냥 투명한 물이에요. 정말 투명한 물.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저도 나이를 먹은 것 같고 시와호도 나이를 먹었는데 시와호는 정말 깨끗하게 나아진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와호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와호가 맑아지기까지 시행착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서해바다였던 이곳에 1994년 방조제가 세워졌죠. 막힌 호수는 1997년 죽음의 호수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수질은 악화되었죠. 결국 2001년부터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게 됐고 2011년 시와호 조력발전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시와호 조력발전소는 수질 개선을 하는데 해수 유통을 위해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하는데 기본적인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2차적인 목표고요. 그 의미에서 보면 1차적인 수질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시와호 조력 발전소인데요. 연간 생산량으로 50만 명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숫자들은 어떤 겁니까? 이 수치는 바닷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묶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EL 0m라고 된 것은 해발 고도 기준으로
0m가 되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0m에서 위에 있는 4.5m까지 수위가 현재 여러분들이 오신 이 시간에는 물속에 와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해안이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 수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다들 아시죠?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바로 이런 서해 바다의 특징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구와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닷물의 수위는 달라집니다. 이를 이용한 방식이 조력발전인데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는 밀물, 그러니까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때 시화호의 수위 차이로 발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것이 수차인데요. 지름이 약 7.5m. 남자 성인 키 4배가 넘는 크기의 수차가 돌아가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수차 발전기 10대가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연간 약 5억 5,200만 킬로와트, 약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말이죠. 지금 저희 시화조력에서는 수열 에너지 이용한 냉난방 시설을 저희가 우선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보고 이것을 조금 송산 그린시티에 확대 적용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은 물의 특징을 이용하는 건데요. 물의 온도는 지면보다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물을 순환하여 주변 건물로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송산 그린시티에서는 주변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한 풍력, 그리고 태양광을 활용해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지역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재생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원을 삼기 때문에 방출되는 오염이 적고 그리고 에너지를 자립하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미래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가 기존의 도시와 차별화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연과 함께라는 것이죠. 송산 그린시티의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입니다. 이 넓은 지역이 도시 개발에도 그대로 보존된다는데요. 이곳에서 중요한 자연유산이 나왔기 때문이죠. 네, 여기가 바로 처음으로 공룡알이 발견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서 사람들이 걸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둥그런 단면 같은 것들이 보여서 맨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요청했고, 제가 1999년에 여기 와가지고 이게 공룡알이네. 그래서 공룡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방조제가 세워지기 전 갯벌이었죠. 간척지가 되면서 드러난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약 1억 년 전의 공룡알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죠. 제 첫 반응은 했습니다. 아니, 그 썩은 시야에서 무슨 공룡알이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반응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커다란 동그란 공룡알이 지름이 거의 13cm 되는 공룡알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지를 이루고 여러 개가 있는 걸 보고 아무튼 저는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기뻤죠. 예. 시화 방조제가 생기면서 시화호 일대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공룡 전문가 이육남 교수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이쪽에 지금 알두께는 굉장히 얇거든요. 1mm밖에 안 돼가지고 맨 처음에 찾기 어려운데 다음에 이게 공룡알이구나 알면은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이제. 시화호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가 조금 다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앞에 무명섬부터 쭉 돌아서 한염, 상한염, 하한염, 개미섬, 저 뒤에 닭섬까지 총 12개의 섬하고 이제 바닥에 이 지층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알이
뭐 한 220개 정도 되고요. 다음에 둥지 형태로 나오는 것도 한 27개 정도 됩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이 갯벌이 드러나지면은 이 밑에 지층에 어마어마한 공룡들이 지금 묻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공룡학자 이용남 교수에 의하면 이곳은 공룡 중에서도 초식 공룡이 집단으로 알을 낳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발견은 아시아에서 최초였고 공룡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크기의 5배인 공룡알 화석 산지인 송산 그린시티 도심 중앙에서 1억 년 전의 지구를 만끽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알 산지들이 대부분 해안가거든요. 근데 이곳은 이제 해안가가 아니라 간척지에 있는 섬들이기 때문에 이 입체적으로 이 알 둥지가 어떤 식으로 놓여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죠. 해안 절벽은 한쪽 단면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은 이제 입체적으로 3디멘셔널하게 공룡알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연유산이 발굴되면서 이곳은 공룡의 메카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룡알 산지가 발굴되면서 공룡에 대한 흔적이 이 근방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에 전곡항 제방에서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화석 처리를 해서 이 공룡이 전 세계에서 복원되지 않은 새로운 공룡인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렌시스이라는 학명을 붙였고요. 화석을 복원해서 만든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모습입니다. 초식 공룡으로 헤엄 가능했던 공룡이라고 하는데요. 약 15km 떨어진 전곡항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 고정리에서 발견된 공룡알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점점 1억 년 전 세계로 빠져듭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공룡이 살았고 최대의 공룡알 산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양한 자연유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아주 좋은 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보존을 해야지 앞으로 또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세들한테 계속 이 좋은 지역이 계속 이제 남겨질 거고요.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대로 남아서 많은 국민들한테 여기서 쉴 공간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 뭐 이런 것으로 아주 남게 되는 아주 훌륭한 곳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곳은 공룡알 화석지 옆에 있는 섬 우음도입니다. 이 섬은 원래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육지로 변해 주민들은 떠나고 자연 보존 지역이 되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 환경을 연출합니다. 따개비 안 들어보셨죠? 네. 여기까지 물이 찼었단 얘기예요. 25년 전만 해도 여기까지 이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따개비 생물이에요. 바다 부착 생물. 자세히 보아야 예쁜 자연. 도시들이 생기면 이런 바위들은 하찮은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만날 수 있네요. 여기에 갯벌 체험하는 곳이 있는데 생태적으로 갯벌을 체험해야 돼요. 시화호가 죽었다가 다시 점점 살아난 국민들이 애써서 여기를 살리려고 애를 쓴 곳이라서 갯벌 체험을 보통은 막 홈 이렇게 해서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는 갯벌이 있어서 그 바다가 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갯벌 생물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캐서 보고 관찰하고 다시 둬요.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이라고요. 사회적 기업이고요. 화성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리고 그 자연환경에 깃대에 사는 사람들의 인문사회적 그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전통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문화도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곳이에요. 요즘 도시들에서도 생태공원이나 인공숲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공간은 보기 힘들죠. 이게 가시가 있어서 찌르지요? 찌른다고 찔레꽃이에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재밌어요? 이게 일단 이게 냄새부터 다르고요.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노력을 했던 건 보이겠고 대략 한 15, 16년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반월 시화공단에서 그 탄소가스 이런 게 많이 나왔고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런 어떤 그 냄새 문제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와호 주변을 둘러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지라고. 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말이죠.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직 미지의 송산시티 서쪽에 어떤 도시가 세워질지 말이죠. 예, 여기는 송산 그린시티 서측 지역으로서 향후에 이제 도시 중심이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끝이 없는 송산 그린시티의 서쪽. 어떻게 달라질까요? 송산 그린시티 서쪽은 서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지는, 바다를 컨셉으로 하는 그런 도시가 세워지는 걸까요? 물의 도시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시와호의 물을 활용해서 도심으로 5km의 운하를 만들게 되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공원이 형성이 되고 자전거 길도 열면서 도시의 중심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도심 사이의 운하까지. 역시 물의 도시가 많네요. 지금 현재의 도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굉장히 고밀도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있고 이런 거를 연상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미래 도시는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저밀도 개발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녹색으로 이제 뭐 식물들도 좀 많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문가들과 도시 전문가들이 꼽는 미래형 도시 모델. 독일 바이에른 주도인 민헨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독일의 3대 도시인 민헨이 인구 증가에 따라 근처의 신도시 개념으로 만든 도시, 림입니다. 이곳은 1992년 도시계획을 시작했는데요. 림이 미래도시라 불리는 이유는 친환경 생태도시이기 때문입니다. Gegensatz zur sehr strengen Trasse, die den Gewerbebereich im Norden mit der Bebauung im Süden trennt, haben wir hier eher einen zarten Übergang zum Park. Beabsichtigt auch diese Einbuchtungen, die Sie hier sehen, in das Gebiet. Wie 5 Finger, eine Verzahnung des Quartiers mit dem Grünen. Sorgt nebenbei auch für eine Durchlüftung des Areals. Frische Luft kommt aus dem Süden und schwappt quasi in das Quartier hinein. 신도시 림이 세워진 이곳은 원래 민헨 공항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매연과 각종 소음이 가득했던 공항이 이전하면서 이곳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에너지 공급부터 자연 순환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도시랍니다. 도시 조형물 하나, 나무 하나 모두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Für Weiterverwendung nicht mehr benutzen konnte, wurde hierher gefahren, also nur wenige 100 Meter von der Abbruchstelle hierher zusammengeschüttet und später überdeckt durch 2 bis 3 Meter dicke Schichten. Und so hat man in der vormals flachen Landschaft einen Hügel geformt, der natürlich auch ein spannendes Element in diesem Park darstellt. 이 인공 언덕은 림 남측에 위치해 시민들의 산책 공간이자 겨울이면 눈썰 매장으로 바뀌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림의 도시 환경 그리고 자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을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건물 옥상이며 도시 곳곳, 거리 바닥까지 도시 지하에 빗물 저장 장치를 만들어 저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빗물로 만든 11헥타르 크기의 인공 호수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자연 생태도 살아있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11 Hektar große Badesee, der ein Stadtklima durch die Feuchtigkeit befördert, dass das Klima besser wird. 림 인공호수는 시민들이 즐기는 쾌적 공간이자 도시 전체를 쾌적하게 만드는 인위적인 공간이지만 자연 생태를 살리는 공간이기도 하네요. 물순환 시스템이 아주 철저히 되어 있어서 빗물을 하나도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모으고 흘리고 활용하고 심지어는 그 빗물을 이용한 대규모 인공 해수욕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빗물은 생활 곳곳에서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림에서 10년째 거주하는 크리스토프 씨를 만났습니다. 림 대부분의 주택단지에는 공동 텃밭이 있습니다. 원하는 작물을 기르고 함께 나눕니다. Hier im Nordgarten, da haben wir eben Flächen vorgesehen, wo Mieter, die hier wohnen, sich kleine Bereiche, also das nennt man bei uns pachten können und da ihr eigenes Gemüse und ihren eigenen Salat anbauen können.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로 이용하는 공공 텃밭. 주민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이자 생활에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빗물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Das gesamte Regenwasser von dem gesamten Grundstück, von allen Häusern und auch von den Kanälen und so weiter, wird alles auf dem Grundstück in Zisternen gesammelt. Hier unten drunter ist eine Zisterne und wir können das Wasser nutzen, um die Pflanzen von den Beeten und so weiter zu gießen. Also das heißt, wenn ich Wasser brauche, dann pumpe ich hier und nehme das Wasser aus der Zisterne, kann das in Gießkannen rein und kann das dann überall dort, wo ich es brauche, eben benutzen. 크리스토프 씨는 뮌헨에서 살다 이곳으로 이주해서 이 텃밭을 활용해 식재료비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Das sind Vorgaben, die also genauso für die Messestadt Riem gelten wie für andere städtische Neubaugebiete im Stadtgebiet. Kompakt meint, dass möglichst wenig Fläche verbraucht wird, dass also keine Einfamilienhäuser gebaut werden, sondern mehrgeschossige Häuser, in denen die Leute gestapelt wohnen, dafür aber mehr Grünflächen übrig bleiben. Ja? Für die Gemeinschaft bleibt dann mehr Fläche übrig.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대부분이 에너지 낭비 최소화 주택인 패시브 하우스로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림에는 빗물 관리 시스템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열 에너지입니다. 빗물을 모아 지하에 저장하고 이것을 다시 지열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죠. So, wir befinden uns hier in der Geothermieanlage Messestadt Riem. Hinter mir sehen Sie die Energiezentrale der Geothermieanlage. Die Geothermieanlage hatte die grandiose Aufgabe, die 16.000 Bewohner der Messestadt Riem mit erneuerbaren Energien zu versorgen. 빗물을 흘려버리지 않고 모은 물을 약 3km 지하에 저장해 땅속에서 발생하는 지열을 이용하여 각 가정의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고 온수로도 사용합니다. Für die Geothermieanlage wurden 2 Tiefenbohrungen gemacht. Wir befinden uns hier bei dem Förderbrunnen, der sich hier direkt drunter befindet. Hier geht es 3.225 Meter in die Tiefe. Dort unten stoßen wir auf eine wasserführende Schicht, die mit 93 Grad hier hoch befördert wird. Also die Kosten sind auf jeden Fall geringer. Also durch diese Wärmepumpenlösung, mit der wir die Wärme erzeugen, können wir, also unsere Betriebskosten sind im Vergleich mit den anderen Projekten, die wir in München haben, hier am geringsten.
Das ist das eine. Das zweite, wir nutzen das Regenwasser von dem ganzen Projekt, von allen Häusern, wird in Zisternen gesammelt. 물의 도시 송산 그린시티. 사실 이렇게 시와호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시와호가 되살아났기 때문이겠죠. 그 시와호의 변화를 처음부터 지켜봤던 시와호 환경지킴이 최종인 씨. 20년 넘게 시와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와 있네. 왜 차이냐면 여기로 이미 갯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전 이렇게 드러난 데는 다 그래요. 그가 시와호 변화를 체감하는 건 바로 시와호에서 자라는 동식물을 통해서인데요. 주말이면 낚시꾼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저기 보시면 이제 공단에 내려오는 게 토구들이 있거든요. 저런 토구에서 물말공사 94년 끝나고 95년, 96년, 97년도에 가장 심했던 것들이죠. 반월 공단을 그때 당시 초창기 할 때는 바다가 방제지를 안 막았잖아요. 안 막았으니까 바다로 들어와서 오염이 얼만큼 심각한지는 몰랐죠. 물이 순환이 희석이 돼버리니까. 근데 막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1988년) 안산에 정착한 최종인 씨. 시화호의 환경이 썩어가면서 시화호 지킴이로 나섰는데요. 완전히 칼라색, 어떨 때는 뭐 칼라 잉크색이 칼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런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때 생각은. 그는 자연과 함께 시화호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흐뭇하다고 이렇게 딱 배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정말 간장 색깔의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은 정말 이게 그때 생각하게 되면은, 야, 이게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물이 깨끗하다는 게. 여기는 시화호 상류인데요. 시화호 환경지킴이 최종인 씨는 상류의 변화에 특히 많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가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과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는 그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데는 모든 고기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뭐가 지키고 있냐면 수달이 지키고 있어요. 천연기념물인 그 수달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외래종이 하나도 없다는 거. 수달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썩었던 시화호에 2008년 다시 등장한 수달. 이렇게 시화호의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죽음의 호수 시화호는 어느새 천연기념물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자연이라고 말하는 최종인 씨. 시화호 상류에 위치한 갈대 습지가 탁했던 물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데요. 이제 이곳은 자연을 정화하는 정수기 역할이자 시민들의 휴식처, 자연 학습 공간이 되었습니다. 멀리 봐. 어디로 가나 봐.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개구리라고 그래요. 금개구리. 오, 올라왔다. 이쁘죠?
움직였어요? 움직인다. 오. 이게 개구리밥이야, 개구리밥. 여기는 물이 얼마나 깨끗할까 딱 열어봐요. 이거 봐, 깨끗하죠? 깨끗하다. 엄청 깨끗한 거 이렇게. 얘네들이 모든 거 부유 물질들을, 오염된 물질들을 다 영양분으로 다 먹어버려요. 이런 물질들을 걸러내는 게 이런 수생식물들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 시와호 지킴이 최종인 씨는 시와호의 변화는 이 상류 지역 수생식물들의 공이라고 돌립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자연적인 치유의 방법도 중요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한다고 그러면은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자연의 이런 수생식물들과 함께 노력을 함으로써 이런 게 수질이 개선되는 거죠. 송산 그린시티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저밀도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수도권 신도시에 위치한 판교 같은 경우 인구 밀도가 헥타르당 100인 정도가 되고요. 동탄 1신도시가 한 130인 정도가 됩니다. 그에 반해 송산 그린시티는 헥타르당 40인 정도가 되니까 그 쾌적성은 뭐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총 가구 수는 6만 세대 15만 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 동측에는 현재 2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 서측 지역은 아직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13만 명이 이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동쪽인 화성시 세솔동. 이곳은 녹지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위주로 지어졌는데요. 안산에 살다 이곳 송산 그린시티 동쪽이 개발되면서 이주한 오용수 씨 가족. 여기로 이사 온 지는 한 3년 됐고요. 우선 공기가 너무 좋고요. 좀 동네가 쾌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좀 약간 심신이 편해진다는 기분이 들어요. 문을 열면 자연을 만나는 송산 그린시티 동쪽. 오용수 씨 가족의 삶의 질은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갈증 날 때 수돗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괜찮습니다. 여기 송산 그린시티 주민들은 다 마음 놓고 마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세대별로 수질 정보가 오일패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셔도 괜찮습니다. 물을 컨셉으로 하는 송산 그린시티. 수온, 수소 이온 농도, 잔류 염소, 탁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물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오용수 씨 가족을 보니 물이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들면 도시의 삶보다는 시골에 간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일 텐데요. 도시를 지속하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인데요.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야, 자족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요.
환경적으로는 우리 인간과 더불어 동식물이 공생하면서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사회 환경, 이 경제 시스템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도시를 말하고, 또 혹시 그 재해 재난이 오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의미합니다. 시와호를 중심으로 한 안산, 시흥, 화성시는 어쩌면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민간인과 정부가 하나 되어 시와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시와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특히 안산, 시흥, 화성시 모든 시민 대표가 모여 시의 이익보다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시민들과 정부가 대립하며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이 더 깊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2004년 1월 공동협의체를 만든 것이죠. 16년 반? 한 17년 가까이 지금 운영해 왔는데 소위원회나 TF감 치면 사실은 1000번을 훨씬 넘어가는 회의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회의를 해왔고, 이 회의 방식을 보시면 아시죠? 만장일치제입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되고 합의 동의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난 17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수백 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단 한 건도 처리 안 된 게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2004년도에 처음 구성되고 나서 시와지구 환경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 그게 이루어진 이후에 시와호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 그러니까 개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와 MTV, 조력발전소, 송산그린시티 같은 대규모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시와 논의하여 나래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게. 한 그림 속에서 함께 넣어가지고. 시와호 환경이 좋아진 이유는 시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치열한 토론으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지자체 의견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시민과 정부 협의에 의해 송산 그린시티의 그림이 하나씩 그려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와호 북측인데요. 과거 매연과 오염을 방출하는 공업단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매캐한 매연과 냄새가 안산까지 흘러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맡았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공장 굴뚝에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는 공장의 냄새를 저감하는 카트리지를 친환경으로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카트리지 안에는 지금 활성탄이 약 한 320k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생 가능한 활성탄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활성탄 위에 그 물을 이용한다든지 또 약품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휘발유 냄새 나는 유기화합물이 있는 것, 그런 쪽에 있는 그 공장에서 나는 냄새를 많이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트리지 교환 작업을 하는 한 업체. 이 작업의 경우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지는데요. 일요일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이 작업 사업장들이 평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 활성탄 재생 시설을 죽여버리면은 공기를 제대로 공급 못하고 사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작업하는 시간을 피해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감장치 시설에 비해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활성탄 카트리지. 점점 많은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오염된 공기를 저기서 말아가지고 이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 공기가 가드리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가드리지 안에는 활성탄이라고 해서 흡착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통을 통해 가지고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거죠. 실제 대기오염 수치를 확인해 보니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1997년에 비해 좋아진 것이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시와호가 살아나자 떠났던 주민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와호의 환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우음도 주민 윤영배 씨. 여기가 우음도라는 섬인데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입니다. 저곳이. 제 고향이에요. 지금은 육지로 바뀌었지만 생태 보존 지역으로 바뀌어 다시 살 수 없는 곳이 됐죠. 내 고향 우음도는 정말 살기 좋았어요. 굴, 낙지, 소라, 지금 상합이라고 백합이라고는 조개, 비너, 농어 안 나오는 게 없었어요. 꽃게는 지척이었고요. 그때 당시. 자랑하려면 한두 군데 없어요. 그게 너무 많아서 탈이었었어요. 옛날에 짐 싣는 배 있잖아요. 여기서 쌀, 소금 이거 서울 실어서 인천으로 날라고 그랬거든요. 배 이름이 대흥호예요. 대흥호. 이게 배 이름이 대흥호예요. 우음도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걸 갖다가 운영하셨어요.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윤영배 씨. 옛날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와호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고향 사람들 정말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런 분들 내가 그리고 싶었던 도시를 그려놓는데 들어와서 좀 살해 좀 해줬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되살아난 시와호에 또 다른 희망의 배를 띄워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한 도시의 삶을 꿈꿉니다. 그곳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처럼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보다는 조금은 어떤 분배에 더 생각을 좀 더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lso die Stadt in der Zukunft muss darüber nachdenken, dass sie heute nicht alles weiß, was in der Zukunft ist. Man muss also sozusagen Möglichkeiten schaffen, zu verändern, zu verbessern. Und da ist mehr Platz besser als zu wenig Platz. 자연은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송산 그린시티. 우리에게 쉼표를 찍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죽음의 호수였던 시와호를 인간과 자연이 함께 회복시킨 모습처럼 자연이 살아있는 시와호를 닮은 미래도시 송산 그린시티가 되길 바랍니다.